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강남 코엑스 일대가 국내 첫 5개 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24시간 동안 디지털 광고를 포함한 5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카디리 서커스처럼 화려한 관광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나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화려한 디지털 세상이 펼쳐짐으로써 한국의 이미지가 더욱더 상승되고 또 한류의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응원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여러분들의 응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 저희가 1시간 동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의 구석구석을 남들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찰해주는 부동산계 엑스레이 장재혁 이사.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과 명쾌한 답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속 궁금증을 누구보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밸류 자산관리 장재혁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도 추위가 다가오고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날 추워지는데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들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진단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춥고 시간도 참 빠르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자, 2016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2017년을 계획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은 바로 이곳에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재혁의 포인트업, 수요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던 베이비붐 세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층을 뜻하는 에코 세대로 세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기피, 이혼, 고령화 등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감에 따라 가구 분화 현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에코 세대의 시장 진입에 이어 기존 노후주택의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 수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지역의 포인트업에서는 수요에 따른 변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장지혁의 포인트업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최근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에 맞게 또 수요도 맞게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니즈가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요의 측면은 인구에 대한 연령층이 또 많은 수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층이 이제 과거에는 4, 5인의 대가족 세대, 대가구 세대에서 최근에는 1, 2인 세대로 많이 편성이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또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급과 수요입니다. 근데 공급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 수요가 많을 때는 또 가격이 반등하는 양상이 있고, 또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많을 때는 조금 하락하는 양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이 연령층이 있습니다. 연령층이 아까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증가했는지 이렇게 추이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2000년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4인 가구 수가 반 이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대형 30평대 이상의 그 면적을 가진 그 주택들이 많이 그 선호를 하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 2인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지고요. 1, 2인 가구 수의 종류를 보자면 이제 고령층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1, 2인 가구 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가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가를 함으로써 1, 2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이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도 베이비부모 세대의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해서 많이 이제 결혼들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 적정기에 있는 세상이 청년층인데요. 네. 청년층 같은 경우가 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이 많이 그 창출하고 있는 현재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 지금 수요적인 측면이나 인구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베이비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이게 피크가 이제 2018년입니다. 2018년은 이제 또 1, 2인 가구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1, 2인 가구에 대한 니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 봐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가장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면적에 따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곱 면적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평에서 한 15평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선호하는 연령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아파트 20평대가 제곱 면적이 58에서 한 60 이상의 아파트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3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 주로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니즈에 대해서 많이 공급이 맞질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면적의 어느 공간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이런 면적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포 세대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일정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적인 사이즈는 뭐 이렇게 충족을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봤을 때 실예로 보시면 지금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현재가 있었는데요. 이게 2008년인가 그랬었는데 준공이 근데 분양한 시점이 2000년 초반입니다. 그랬는데 2005년에서 뭐 6년 정도 됐었는데 이때 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2억 5천이었는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누가 이런 리센츠 아파트에 살까? 이렇게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누가 살까? 이때만 해도 4인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맞지가 않아서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한 6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월세로 시세를 봤을 때 2천에 한 13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1인 2인 가구 수의 수요층 중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있는데 소득을 창출하는 층은 청년층이기 때문에 청년층은 가장 월세를 좀 선호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형적인 투자가 앞으로도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면적입니다. 그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이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셨으면 좋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오피스텔도 요즘에 뭐 아파트라든지 기존 면적의 방 하나의 공간보다 방 2개인 공간을 좀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니즈에 맞게 이제 수요가 바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일정 부분의 면적의 뭐 공간이 가진 뭐 다세주택 같은 것도 굉장히 최근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간과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보시자면 월세 수요 측면으로 청년층이 월세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월세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가고 있고요. 월세가 수요가 많은 업무타운에 이런 지역에 조금 그 소형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소형들로 이루어진 주택 중에 소형이 인기가 많을까? 중대형하고 소형하고 같이 있는 것 중에 소형이 많을까? 수요가 많을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리센치 아파트나 뭐 트리마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대형 평수의 대단지에 있는 소형 쪽이 많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단지에 있는 소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형 단지 사이즈가 많은 장르 중에서도 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가격이나 가치 상승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말인데 직주 근접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업무타운은 당연한 말이고 직주 접근이 교통이라든지 업무지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지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 그 포인트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형 평형대에 그리고 1, 2인 가구 가장 원하는 그런 주택의 면적, 주택의 형태가 인기를 얻을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은 계속해서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특히나 업무타운 위주로 선택을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장지역의 포인트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도움을 드려야겠죠. 서울전화 02-3424-0708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랐어요. 네, 어떤 매물 가지고 계신데요?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재개발이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경기도 광명시 설산동이요. 네네. 설산주공. 네. 네. 몇 단지세요? 8단지고. 평형대는 네.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19평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셔서 전화 주셨는데요. 철산동 주공 8단지 아파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지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가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슈가 많았던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93년도인가. 93년도면은 많이 차익이 일정 부분 많이 발생을 했겠네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2013년에서 올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한 2억 가까이 반등한 양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밝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요? 예, 밝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행복한 고민 같아가지고. 네,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 좋게 상담하셔야겠죠.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맞아요. 오랜 시간 지금 기다리셨으니까. 이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거주를 계속 하다가요. 예. 3년 전에 예. 저기 전세를 줬어요. 3년 전에 안 파셨던 거는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여기가 본전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많이 올랐긴 했는데 약간 조금 포인트 잡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시행사가 선정이 됐나요? 시공사가? GS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었는데. 네? GS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GS건설로. 그리고 근데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 예? 나이는 있고. 진행이 빨리 안 돼서 진행이 좀 빨리 안 돼서. 답답하다. 근데 뭐 네. 이주가 2018년 정도 잡혔다고 들었던데. 이제 아닌가요? 네. 이주가 그렇게 2018년 정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네, 네. 분양 신청 하셨나요,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은 뭐 몇 평형대라든지 이런 아니 부분. 그걸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비교치가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비교치 아파트가 여기에 그 자이 아파트가 하나가 더 있죠. 네네. 자이 아파트가 이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네. 현재 이 자이 아파트가 지금 뭐 30평대가 한 6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예, 6억 5천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철산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단지 네. 같은 경우는 한 15층이거든요. 근데 8단지 같은 게 5층이죠. 네. 제가 뭐 이렇게 예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예로 봤을 때 5층인데 지금 한 대지 지분이 꽤 나가죠. 네네네. 대지 지분이 뭐 거의 뭐 한 몇 জন 나가죠? 대지 지분이? 지금 몇 평 갖고 있는데 대지 지분이 상당 부분이 나가요. 5층인데. 근데 제가 봤을 네네. 때 이쪽 30평대 대지 지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철산 네. 아파트. 그렇게 네. 봤을 때 저는 추가 부담금이 한 5천 정도 이상이면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가 5억 5천이죠. 네. 5억 그 5천 정도, 5억 중반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는 한 추가 부담금이 한 30평대를 신청했을 때 5천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이건 6억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다른 아파트 단지 같은 건 15층이라서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 만류를 하고 싶은데 본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층에 대지문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네. 이주 시점까지 보셔도 어떨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 추가 부담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비교해봤을 그렇죠. 때. 네, 네, 그렇긴 한 한데. 5천만 원 이하면 이 물건은 6억 이상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입주 네. 전이라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 조금 내년에 시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떨어질 양상도 없고 또 여기 들어온다는 호재가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호선 얘기 들으셨죠? 네. 예, 거기 그리고 역전 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1호선인데 1호선이 또 예. 도는 거예요? 1호선 그러니까 구로에서 또 여기 개통된다는 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철산역을 경유하는지 안 경유하는지. 네.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적인 여건,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정도 한 번 더 기회 되시면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후가 이제 걱정돼가지고 수익형으로 갈아타실까 생각 중이신 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형 물건을 계속 보시고요. 이 금액에 지금 5억 중반 정도 하니까 이렇게 네. 보시고 이게 지금 막 크게 6억 이상까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 수익이 나올 만한 물건 한번 보세요. 같은 가격대에 보시고 네. 그 매물이 조금 저가에 나왔으면 이걸 매도하는 전략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좀 적정 가격에 좋은 가격에 산다면 여기를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뭐 전략 같은 걸 삼으실 때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보면서 같이 진행하셔도 금방 매도가 될 철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뭐 수익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갈아타기 하셔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좀 더 매물을 살펴보고 방송 끝난 이후에 좀 다양한 매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건 좋지만 갈아탈 매물을 먼저 선정한 이후에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공 8단지, 철산동 주공 8단지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지만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사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확실히 결정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꼭 상담을 통해서 좋은 매물들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서울전화 0234240708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네, 저기 용인 수지에 네,
풍덕천동 동문아파트 38평형에 사시면서 네. 이제 보유 중이시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혹시 분당의 서현동 한양아파트 30평대 초반이나 네. 아니면 이제 분당 정자동의 한솔 3단지 한일아파트 30평대 초반 이제 그쪽으로 네. 매수를 해서 가시는 게 나을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풍덕천동에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분당 서현동과 정자동 이렇게 두 지역을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네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갈아타기 한다면 두 지역 중 어디가 좋을지 인사 나누시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셔야 되니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겠네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어머니 집에 대해서 지금 새 부동산을 다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굳이 분당과 지금 분당. 굿모닝일 몇 차를 살고 계세요? 1차인 것 같은데요. 1차를 살고 계세요? 네. 1차가 1차, 38평. 38평 1차. 굿모닝일이 지금 5차랑 2차 그다음에 3차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굿모닝일 굿모닝 아파트, 굿모닝. 아니, 그냥 굿모닝 힐 동문 아파트. 아파트. 동문 아파트. 굿모닝 힐 아파트. 대략적으로 입지는 이 정도 입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등한 양상이 있었죠? 예, 사시고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예,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 보이시나요? 그 신분당선. 네, 네. 예,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개통을 했죠? 네. 예. 근데 옮기실 이유가 있나요? 옮기실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시세 차익을 좀 보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혹시 이게 향후 전망이 없으면 예. 혹시 분당 쪽이 시세 차익이 더 날 수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게 먼저 하시면서. 2000년대 아파트, 2000년대 초반선의 아파트죠? 일단 아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 보니까 2000년대 아니요. 초반선일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94년도 건데. 94년도 거세요? 예, 풍덕천 1동이요. 예, 충명동 1동. 94년도 아파트인데 다시 또 리모델링 얘기나 이런 거에 나오지 않고 있나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매수하셨어요. 근데 서현동이나 정자동을 찍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조금 이제 그건 제 의견이 들어가는데 혹시 예.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크게 분당 쪽은 그러니까 분당 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당선은 그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있잖아요. 네. 근데 신분당선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강남으로 한 번에 가니까. 이 용산까지 간다 그러죠? 네네. 예, 용산까지 간대요. 그러면 여기가 또 한 번 더 개통될 때마다 한 번 더 오를 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당선 라인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당선 쪽은 서현동이 있어요. 네. 이거 신분당선 라인은 정자동이나 지금 있는 동천역 인근. 네. 인근이 신분당선 라인이에요. 네. 예. 이쪽 분당선 라인보다 신분당선 라인이 좀 더 가격 반등 양상이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을 비교하신다면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굳이 서현동이나 이쪽이 굳이 그 연식이 같다면 수익 준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동네가 지금 이렇게 그 서현동이라든지 이쪽이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매입되기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93년도 아파트라면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같은 신분당선 라인 쪽이니까. 투자를 하실 때 분당선하고 신분당선이 있는데 분당 쪽은 신분당선 라인이 더 높습니다. 가격대가 아파트들이 부동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인근으로 해서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옮겨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둘 중에서 서현동하고 정자동 쪽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정자동 방향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풍덕천동 거기도 괜찮다 이거죠? 그냥 사셔도. 신분당선 라인이니까 괜찮고요. 좀 더 여기서 가까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상은. 예, 고맙습니다. 가격 양상이 신분당선 쪽으로 그러니까 신분당선 좀 한번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갈아타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당 쪽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지구 풍덕천동의 아파트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 서현동과 정자동 중에서는 정자동 쪽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8번, 문자는 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숨차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금천구 시흥에, 네, 시흥. 시흥,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에 신안산선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 앞으로 도와준다고 전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지금 하나 빌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시흥동 905-21호. 네, 905-1호요. 21호 밀레니엄. 네, 네. 빌라예요. 주소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905-221 맞나요? 21. 네. 네. 자, 네, 그쪽에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팔았으면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흥 905-21번지 위치가 파악이 되셨나요? 예. 예. 지금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 매도한다면 매도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시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네요, 주택이. 주택이 이 네, 주택이 네. 맞나요? 네. 예.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신규라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년 됐거든요. 5년 됐었어요? 네. 5년 예. 전에? 그러면은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었어요? 5년 전에? 그거요? 1억 7,700여. 1억 7,700. 네. 그래도 뭐 이쪽 나오는 것들이 신규 쪽이 뭐 엘리베이터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25평형 갖고 있거든요. 네네. 25평형. 그래서 뭐 가격대는 뭐 나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이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 나온 하시려고 빌라라. 하시는구나. 예. 네. 이게 뭐 자체적인 불편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뭐 자체적인 효과는 크게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효과를 받을 흐름은 많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흥 2주택 지구 아시죠? 예. 여기가 재건축에서 빠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들이 이제 들어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이렇게 시흥시에 최근에 있죠? 강변 강남 순환도로가 뚫렸죠. 네네. 예, 강남 순환도로 뚫고 뭐 개발 호재는 아시는 것이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쪽에 크게 여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이쪽이 많이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는 것도 단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근 인프라가 좋아지는데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점을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시점을 알려드리면 이그질 때에 재건축 인근 지역이 재건축하고 있죠. 아까도 철산 하안동 나왔었는데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하안동도 이제 89년이고 위에 철산도 이제 2018년부터 이주를 시작한대요. 이주 시점 맞춰서 조금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좀 더 어떨까 합니다. 하안동 쪽으로요? 2년 이후부터 잡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가 많이 되나요? 돼가고 있나요? 예. 내놓으면 금방 팔리나요? 거의 시흥 일동요? 예. 지금 보유하고 매매는 계신 잘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은 조금 조용한데 이주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때 한번 타이밍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조금 정비 예정 구역이 되는 게 좋습니다. 되면 또 이주 수요가 되고 새롭게 바뀌니까 여기에 효과를 좀 배우지 효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시흥 2주택 개발지. 예. 시흥 2주택 개발이 어디게요? 거기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빌라 가지고 계신 빌라로 봤을 때는. 그쪽이요? 예, 이쪽이 잘 돼서 이쪽 이주수요라든지 이주수요 시점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2018년부터 좀 수요가 좀 올 것 같아요. 이 지역이에요. 갖고 계신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때 시점 맞춰서 조금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후에? 네, 그때 정도에 오실 네. 겁니다. 이제 뭐 팔기냐 말 거냐 이런 게 부동산에서 오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2년 후 시점부터 좀
보셨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매도는 큰 방향은 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주 수요가 뒷받침이 될 때를 맞춰서 매도를 해보자. 더 매도도 잘 되겠고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시점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140708 문자 샵 8289번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세미나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좀 지역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매도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도 많고요.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한 세미나 바로 이번 주 준비된 세미나입니다. 안내해드리죠. 네, 예측 불가 시장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입니다. 토마스 빌딩 4층 서울전화 0234140708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을 딱 내서 세미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오실 것 같거든요. 이번엔 좀 수익 창출이라고 하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슈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예.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그 최근에 113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많은 정부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굉장히 경기가 위축이 될 것 같다는 전망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이제 월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재건축이랑 재개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해서는 좀 규제 측면에서 조금 관망세에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수익과 차익을 한 번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정적인 투자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토요일이라도 불구하고 요즘에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열정만큼 서로 간에 얻어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34140708번으로 먼저 전화 주셔서 예약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재혁 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연결되었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 볼륨 소리를 음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소리가 시간차가 있게 들려서 헷갈리실 겁니다. 네, 소리는 음속으로. 여보세요? 네, TV 소리는 0으로. 네, 됐습니다. 네.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네. 네, TV 소리를 꺼주세요. 수화기로만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TV는 끄고요? 네네. 네네네. 네, 소리를 끄시면 되세요. 네, 됐죠? 네. 네네. 화면만 켜놓으시면 되세요. 소리를 켜놓으면 시간차가 있게 들려주면 헷갈리십니다. 네. 네, 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네. 수원시 대아리에 네. 7번지 38호 네네. 전원주택 예. 저기 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자리죠. 옆으로 많이 집이 들어섰는데 네. 그게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팔아야지 더 좋을지 그거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대야동이라고 했고요. 주소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7번지 38호. 7번지에 38호고요. 지금 여기 그럼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하고 다른 데도 이사해야지 생각도 하시는 거세요? 아니죠. 거기가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예. 거기는 지금 그렇게 집 터로 되어 있습니다. 집 대지로.
아, 보유하고 그 대지- 계시는. 예, 대지. 보유하고 있는 게 예. 집이 아니고 예. 터입니다. 그거 터를 갖다가 거기다 짓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음.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할까 하고서.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전략도 채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찾아봤어요. 주소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근데 예. 이게 진짜 집으로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거주는 안 하시고 이게 뭐 그냥 놔두고 있는 땅인가요? 예, 그냥 공터로 있습니다. 아, 공터로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옆에는 바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아, 예, 인근에 좀 집들은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주택들인 것 같아요. 예. 오래됐는데 이제 6년 전에 이제 제 이름으로 다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아, 예, 좀 6년 전에 이전하셨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재배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게 파란색, 녹색이 보여가지고 재배를 하시고 이렇게 심고 그러시는지 한번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역들 찾아봤는데 지금 주적도상으로 보고 토지연 계획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대지라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규제 같은 거에 나오는 규제에 대한 그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평수는 한 90평이 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보여져요. 뭐 땅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나쁜 땅은 아닌데요. 보셨을 때 조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린벨트 아시죠? 여보세요? 그린벨트 거기가 그거죠. 주택지로다 그게 변경됐습니다. 예? 주택지로 변경이 주택지로 됐다. 변경이 됐습니다. 예, 대로 변경이 됐는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신축이라든지 이런 허가에 대해서 제한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걸리는데요.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나요? 그러면 재발 제한 구역이? 벌써 됐습니다. 이것도 거기 지금 거진 한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주택이다. 아, 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최근에 그러면 뭐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요. 당장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다고요? 이쪽에 네, 자료가 당장 최근 할 수 업데이트가 안 되는 당장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면 한 3분의 2가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주택이 지금 신규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부터 드려보면 이쪽은 조금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게 인근에 또 시흥지가 좀 그린벨트를 묶였던 지역이 최근에 뭐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것이 많은데 같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같이 이렇게 택지 개발지구로서 한 번에 이렇게 개발이 됐고 계획이 되는 게 좋은 개발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인근에 또 해제돼 보니까 건물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하셔서 조금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뭐 이렇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용도가 크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상황이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데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예, 도로는 돼 있습니다. 도로는 돼 있어서 머리 생각이 되는데 올라가는데도 다 도로가 돼 있습니다. 예. 도로가 돼 있는데 여기 봤으면 이게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질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뭐 응기지구라든지 장현지구, 시흥지구에 뭐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럼 시일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근데 자체적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좋은 방법은 지금 뭐 건축을 하실 연령대는 아닐 것 같고요. 매도를 예, 원하는 상황이셔서. 매도를 원하는 분이셔서 이 일대가 지금 90평, 38평 정도 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7번지 땅이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금 매도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좀 가장 빨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건축 허가는
다 바로바로 되는 거고 현재 그렇게 많이 주택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네. 자, 지금 일단 근데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시고 연세도 좀 있으셔서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럴 때는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뭐 인근 부동산에 내놓는 게 제일 좋을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런 방법 자체는 방법 자체로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뭐 이렇게 매도를 하는 방법인데 타이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급하시다고 하면 인근에 조금 나와 있는 집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자면 인근으로 보시자면 이 37번지를 가지신 분하고 이쪽에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매도를 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방법을 찾으신다면 그 한번 그 상담을 한번 내 방에서 한번 받아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좀 더 빠른 시일 하겠다면 단독으로 해야 되는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같이 뭐 이렇게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각기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따로 한번 그 방문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조금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맞는 방법을 좀 찾아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상담을 도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네. 지금 사실 더 좀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셨는데 개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는 일단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그렇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잘 방향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방송상에서의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방송 끝난 이후에 더 세부적인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사실 토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 자체가 또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하시고 또 인근의 부동산마다 그 가격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별적인 좀 상담이 혹시 이럴 땐 필요할까요? 예. 뭐 토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시세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방향 잡기에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자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가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그 건축하기에는 좋지는 않은 그런 용지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한번 이렇게 방문하셨으면 좀 컨설팅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상담 바로 이어야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구로구청 앞에 네, 구로구청. 구로구청 앞에 네. 구민회관 그 근처 자리에 재개발을 하는데 네. 그 월드 메리앙에서 네. 이제 그 분양 사무실을 이렇게 조금 이제 옆쪽에 좀 지어놓고요. 그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네네. 조합원을. 조합원을 모집한. 기존 그 주택 조합원이 숫자가 너무 모자라니까 네. 이렇게 아파트를 1,300세대 가까이 지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네. 기존 그 세대들은 한 아파트 한 2동 정도. 자, 어머님 일단 우리 시청자님 주소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위치를 파악하고 지금 이야기는 주소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얘기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구로구청 주소지를 네. 번지를 꼭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번지를 얘기하기가 좀. 구민회관 옆에 재개발 자리예요. 네, 재개발 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재개발 자리인데. 네. 주택 이제 재개발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월드 메리앙이라는 건축회사에서 네네. 그냥 그 사무실을 네네.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이렇게 청약 상관없이 세대원을 네네. 모집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 세대원으로 이렇게 초기 자금을 내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느 숫자가 차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실 상당히 많이 아니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요 지금 매물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조합원 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동네고 네. 그냥 뭐 가격이 좀 아무래도 조금 변두리도 저렴하고
한 25평형대 한번 알겠습니다.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도 조금 좋을지. 위험성이 있는 네네.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 투자해가지고 네네. 고생하지 않을까, 네.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네. 파악이 되셨나요? 네, 인사 네. 나누시고 일단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나서 방향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적으로 위치 한번 봤는데 구로구청에서 뭐 이렇게 구청 국민회관 그 있는 옆에 이 일대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개발인 것 같고 예. 여기가 뭐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지역조합인 것 같아요. 지역조합식으로 지역조합입니다. 조합원 모집하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뭐 사업성은 없지 않은데요. 초기 단계라면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60세에. 예, 그럼 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이게 하지 되게 말아야 되는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요령.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역조합의 장점이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 가격적이. 예, 사다는 장점. 예, 근데 맞아요. 동사기간이 조금 한 4년 길어지면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동의율이 95% 받아야 됩니다. 일반 재건축 같은 건 4분의 3입니다. 75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거는 예. 95점을 맞아야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조금 기간이 어느 정도 단기가 들어설 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조금 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전 추천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좀 다른 부분 쪽으로 좀 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이제 마음고생할 것 같으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싼 게 비지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단계별로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걸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네. 따져보기도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조금 좀 가격이 나가더라도 좀 튼실하신 걸로 재테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상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굳이 너무 힘든 길을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고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반대 의견 많이 주셨었거든요. 자,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살펴보죠. 흑석동입니다. 흑석동 롯데캐슬 에듀폴의 34평형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흑석동인데요. 좀 짤막하게 주셔야겠네요. 예,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규 뉴타운으로 해서 신흥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30평대면 굉장히 소노층이 많은 호수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이후에도 더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매도하시는 것보다 입주 때 이후 한 2년 정도는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셔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입주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자.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입니다. 평촌 초원 대원 아파트 34평형이고요. 매도 적기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한 양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평촌 타임스퀘어가 입점을 하면서 많은 고용 인원들이 오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반등한 양상이 있었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선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은 꾸준한 아파트, 근데 지금 수요층 학군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만 굳이 타이밍을 잡아보신다면 과천의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가 평촌에도 학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주 시점 한번 맞춰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 수요에 맞춰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네, 자, 문자 상담 더 많이 들어왔는데 방송 끝난 이후에 살펴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고요. 또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 특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략을 잘 세워볼 수 있는 방안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오후 2시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3424-0708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재혁 기자님과 함께 1시간 꾸려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